켜주세요. 아, 그럴까? 자, 화면을 켜고요. 자, 그래서 특징하고 이제 문제점이 좀 있죠. 왜냐면 서블렛을 또 저희가 질문이 나오면 또 대답을 잘해야 되는 게 의지상정이라. 자, JSP는 뭐예요?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하죠. 화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이 아닌 서버 아닌 서버죠. 여러분들 와스죠. 와스에서 자바로 구성이 된 후에 자바로 구성이 그 다음에 클래스로 변경되고요. 클래스로 변경이 되고 최종적으로 HTML이 만들어져 브라우저로 처리돼. 이게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작업들이죠. 뭐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냥 자바 쪽에다가 HTML을 만드는 것보다는 JSP, HTML 쪽에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작성하는 게 쉬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라고 하죠. 서버 사이드에서 동적으로 데이터를 바인딩한 후 결과를 HTML로 반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필요한 용어들이 뭐 이런 것들이었죠. 컨테이너라고 하는 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스퍼라고 하는 엔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요테라고 하는 커넥터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동작이 돼서 된다라는 게 저희의 처리 방법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의 요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가 처리되죠. 화면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객체가 있었죠. 그래서 얘네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적어드릴게요. 서블렛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서블렛 컴피그라고 하는 애. 이건 좀 익숙하시죠? 이건 익숙하지 않으셔도 그거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닛 파람과 컨텍스트 파람. 그 객체가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서블렛 컨텍스트라고 하는 요런 애들을 가지고 구현은 해 놓은 게 화살표가 이상하니까 구현해 놓은 게 제너릭 서블렛이고요. 서블렛입니다. 얘는 앱스트랙트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서비스까지 다 구현한 애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TP 서블렛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도식화시켜서 그려드리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뷰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고요. 이건 뷰입니다. 뷰. 요청을 보내주는 애가 되겠죠. 뷰 1이라고 할까요? 자, 뷰 1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런 서블렛은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그려요. 오각형 어딨냐? 오각형 보신 분 여기 있다. 이렇게 모양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2개를 그리는데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빨간색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파란색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리퀘스트고요. 여기 리퀘스트고요. 그 다음에 요게 리스판스입니다. 여기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처리가 되면 뷰2인 HTML이 새로 만들어지겠죠. JSP를 요청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하나가 가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하나가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객체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있는 HTTP 서블렛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죠. HTTP 서블렛 리퀘스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값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원래 있었던 쪽으로 이제 값을 전달하는 걸 리스판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스판스의 형태는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값만 전달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로 전달하는 애가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객체는 HTTP 서블렛 리스판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스판스 객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를 잘 만들면 어떻게 된다? REST라고 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아작스, 아싱크로니스 자바스크립트 XML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서블렛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처리하게 되면, 서비스는 뭐 요런 애들이었죠. 일단은 이게 클래스일 거고요. 뭐 컨트롤러 클래스라고 할까요? 컨트롤러 뭐 자바가 될 거고요. 이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컨트롤러 자바면 이렇게 되겠죠.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익스텐즈 하신 다음에 HTTP 서블렛을 이렇게 갖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클래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처리 요청에 따라서 프로토콜이 정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두 겟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객체인 HTTP 서블렛 리퀘스트와 그 다음에 HTTP 서블렛 리스판스를 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가 조금 작아서 그냥 텍스트로 작성하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저희가 만들었던 내용들이고요. 뭐 계속 이 작업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스코프 객체나 그런 것들을 계속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목적은 이거였죠. 컴파일이 되는 객체는 컨트롤러 HTTP 서블렛을 뭐 연산이에요. 그냥 로직이죠. HTTP 서블렛을 익스텐즈하여 미리 컴파일 해두자. 근데 얘가 느리단 말이야. 이유가 뭐예요? JSP는 계속해서 컴파일이 이루어지지만 뭐예요? 자바가 클래스로 변경되고 클래스가 HTML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느려요. 이게 문제점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다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컴파일된 클래스가 화면의 요청 응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래스가 HTTP 서블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익스텐드 했던 거죠. 근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뭐 그래서 구분을 한 거죠. 새로 만들어진 애들은 JSP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컴파일되어서 로직을 처리하는 애들은 만들어주겠다. 뭐 아주 좋은 목적이 있었죠. 잘 왔어. 괜찮아. 또 별거 안 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블렛을 저희가 사용했던 거고요. 뭐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배웠던 거죠. 그럼 도대체 서블렛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 누가 모른다면 서블렛이란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서블렛이라고 한다면 얘를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세 개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URL입니다. URL 매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이프 사이클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이어라키다. 하이어라키 CHKY 이렇게 하이어라키다. 하이어라키다 라는 걸 세 가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이 얘기죠. 하나의 요청 주소, 그 다음에 하나의 작동 클래스를 가진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핑하는 방법은 서블렛 네임으로 매핑을 저희가 했었죠. 그 다음에 실행이 되려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동작이 된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서비스가 동작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서비스가 HTTP 1.0이죠, 여러분들은. HTTP
1.0에 비교되는 애들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애들이 이런 거였죠. doGet이라고 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doPost라고 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안 했지만 do 뭐 delete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각각이 있는데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 init 초기화가 먼저 되고요. 그래서 init 메서드가 한번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끝나게 되는 메모리가 환원되는 디스트로이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키는 방금 전에 해드렸던 얘기죠. 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쉽죠. 그래서 이 서블렛의 기본 기능들은 서블렛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은 서블렛 컴퓨터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름에 관련된, 그러니까 주소를 통해서 뭔가 찾아내는 이게 다 도메인이죠. 나중에 되면 요거는 서블렛 컨텍스트에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이거였어요.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고 오셔서, 자, 여기에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봅시다. 1대1 매핑이니까. 그러면은 list.do라고 한번 할까요? list.do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뭐 detail.do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는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와 1대1 매핑이 되는 서블렛을 갖고 있죠. 요거와 매핑이 되는 서블렛이 요청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묶어서 해야 되는구나. 예, 요런 애들이 요렇게 하나, 두 개니까 지금은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하나가 있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실행이 되면 이제 JSP, 뭐 HTML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정적 페이지가 아니라 동적 페이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동적 페이지와 정적 페이지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정적 페이지는 변하지 않는 페이지고요, 동적 페이지는 값에 의해서 변하는 걸 동적 페이지라고 하죠. 저희가 리스트 조회할 때마다 계속해서 리스트 아래 그 TRTD 변경되잖아. 그래서 동적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 페이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JSP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view2와 view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얘네들은 HTTP 서블렛 리퀘스트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가 요청에 맞춰서 얘로 가고, 그 다음에 얘는 요청에 맞춰서 일리 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청들이 처리가 되면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아이고 또 많이 있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계속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점은 뭐예요? 개발하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빡세요. 이유는 계속해서 요청이 많아지면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면 한 200~300개의 요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요청에 의해서 뭐예요? 서블렛이 또 200~300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죠? 그런 요청에 따라서 처리하기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요 부분을 어차피 같이 쓰는 거라면 한 개로 만들자라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애를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패턴을 사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해결 방법, 문제점의 해결 방법. 자, 문제점의 해결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하려고 이렇게 뭔가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사용해서 J2TE의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여 구현을 하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아셔야 될 어떠한 디자인 패턴이 적용됐냐면요, 첫 번째 프론트 컨트롤러입니다.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한 사람이 뭔가를 그 마트에 딱 왔어, 그죠? 그래갖고 누가 인포메이션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인포메이션에서 갑자기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얘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끌고 다녀. 그러다 끝나게 되면, 나가게 되면 다시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돌아오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시스템의 단점은 뭐예요?
아까 시간점은 1대1 매핑이라고 썼잖아요. 요청이 100개면 일단 인포메이션이 100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것도 한 사람이 사용할 때. 만약 10명이 사용한다? 라고 하시면 이 사람이 뭘 사용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10명이라면 1000명이 인포메이션이 객체로 이렇게 있어야 돼. 그리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마다 다시 끌고 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작업이 힘들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인포메이션 앞에서 이걸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딱 갔더니 제가 오늘 콩나물 사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A-3에 가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콩나물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끌고 다주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안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요청 받았어요. 요청받은 처리를 분기해주는 클래스를 구성해주자.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객체를 계속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또 필요할 때, 그러면 이제 뭐예요? 핸들러 매퍼가 필요합니다. 핸들러, 그 다음에 매퍼 패턴.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점은 뭐예요? 클래스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클래스에서 하나의 뭔가 메서드, 그러니까 우리가 알는 두 개 포스가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걸 처리하려면 또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1대1 매핑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네임이 같으면 그 네임이 같은 뭐 클래스를 따라간다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네가 만들지 말고 네가 나한테 이름만 주면 내가 번호표 뽑아서 만들어서 내가 줄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번호표, 네가 어디 갈 건데 라는 거를 주소만 주면 내가 그 주소에서 네가 여기 갈라는구나 라고 해서 자바 클래스까지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줄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핸들러라고 해서 도와주는 애들인데 핸들러라는 이름은 꽤 많이 써요, 자바에서. 얘는 요청에 의해서 자동으로 클래스를 찾아줍니다. 네, 이렇게 되는 애고요.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인보케이션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헬퍼 뷰 패턴. 자, 여러분들 결과가 딱 나왔어. 그래서 리턴에다가 여러분들 뭐 적었어요? 웹 인프에, 뭐 뷰스에 이렇게 적어줬단 말이야. 근데 너무 짜증난단 말이야. 할 때마다 웹 인프로는 똑같은데, 그다음 뒤에 JSP도 똑같은데, 물론 HTML일 수도 있지만 JSP 계속 똑같은데 이걸 적어주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너는 그냥 이름만 보내. 그러니까 너는 상품만 선택해.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품을 샀어.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간 거야. 이제 그게 아니라 딱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샀어, 결제만 해. 이거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박스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박스를 다 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줘. 집에다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헬퍼 뷰 패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화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다음 이동 화면을 처리해 줍니다. 됐습니다. 요 세 가지 뭐 몇 개 더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얘네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패턴이 어제 보셨던 UI입니다. 스프링의 디스패처 서블릿입니다. 이 클래스가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되게 아주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이론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1대1 매핑이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요. 이제는 그래서 스프링이 이름대로 봄이긴 한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세팅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간단하게 세팅해라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가 나온 거고요. 자, 화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화면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가 뭐냐면 프론트 컨트롤러입니다. 프론트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프론트 컨트롤러가 하나 존재한 거고요. 이렇게 이동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서블렛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서블렛이 여러 개일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임플리먼트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만 갖고 있고 로직을 처리해주면 다시 그걸 반항하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1대1 매핑을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고?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자, 이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러한 객체가 이제 자바 연산을 처리해주는 애가 있겠죠. 디자인 패턴들이 동작이 되는 애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좀 늘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의 마지막으로 처리돼서 이제 처리가 되는 헬퍼 뷰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도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흐름이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얘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페이지가 아니라 자바입니다. 아, 잘못 그렸다, 야. 자바인데 프론트 컨트롤러인데 자바겠죠. 얘는 프론트,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렇게 되겠죠. 네, 프론트 컨트롤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프론트 컨트롤러 처리고요. 이 부분이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인보케이션입니다. 요만큼이 인보케이션, 위임에서 처리해 주는 거죠. 뭐야? 요게 인보케이션. 인보케이션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이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겠죠. 요거는 뭐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그냥 적어두죠. 이게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좋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방금 전에 적어드린 핸들러 매퍼가 됩니다. 사실 이 그림만 보셔도 해결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코드를 안 치면 또 힘드니까 여기가 핸들러 매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프레임워크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서블렛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거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만 처리할 수 있는 애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터페이스로 하나 만들고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됐습니다. 저 이 인터페이스가 이제 핸들러라고 하는 애가 됩니다. 핸들러라고 하는 애가 되고요. 핸들러?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이 맞나? 자, 그래서 얘는 핸들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얘가 요것만 갖고 있으면 되죠. 요거 두 개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http 서블렛 리퀘스트와 그 다음에 http 서블렛 리스판스를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만 받으면 이제 우리는 뭐가 돼요? 부모의 타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모의 성질에 따라서 자식의 성질이 바뀌잖아요. 근데 얘가 부모가 뭐예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처리할 수 있는 애가 되겠죠. 그럼 얘만 인플리먼트 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이제 얘 없어도, 서블렛 없어도 처리할 수 있는 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인플리먼트 합니다. 인플리먼트는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머리를 점선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머리는 흰색 삼각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도 까만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인플리먼트 합니다. 그 다음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셔서 인플리먼트를 사사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얘는 일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고요. 클래스 뭐 아까쯤에 보셨던 리스트 하신 다음 중요한 건 얘죠. 인플리먼트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쯤에 있으셨던 핸들, 저기 위에 있는 거죠. 핸들을 딱 받아 이렇게요. 그 다음 얘도 똑같은 기능인데 얘도 똑같이 디테일이었죠. 아까쯤에 디테일인데
핸들을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웠던 디테일. 자, 이렇게 받아.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구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연산을 구성을 하시고요. 구성을 하고 구성, 연산 작성, 뭐 DB를 연결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도 연산 작성.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 아까쯤에 헬퍼 뷰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턴 하신 다음에 여기는 디테일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완료됐을 때 리스트라고 담아주면 되겠죠. 리턴.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값은 어떻게 하면 돼요? 리퀘스트에 담아주면 여기서 받은 애가 얘고 얘가 받은 애가 얘죠. 그러니까 뭐요? 리퀘스트에 여기서 담아줘도 얘로 전달돼서 서블렛이 처리가 되게 되겠죠. 그럼 값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리졸버, 뷰 리졸버가 얘는 뷰 리졸버입니다. 얘는 뷰 리졸버고요. 뷰 리졸버고요. 리졸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뭘 해주는 거예요? 앞에 웹 하이픈 인프에 슬러시 빠졌다. 슬러시 웹 하이픈 인프에 슬러시 그 다음에 뷰스에 슬러시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었던 변수를 받아주신 후에 여기 변수겠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다시 서프픽스를 붙여주죠. 그 다음에 .jsp 이렇게 컨캔트넨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뷰 핸들러 헬퍼 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헬퍼 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인보케이션까지 됐으면 이제 여기에서 처리가 되면 여기 이제 최종적인 클래스에서 여기에서 요렇게 받을 거예요. 아이고, 직선이 아니네. 요렇게 해줘. 왜 직선이 안 되냐? 마음이 삐뚤어졌나 보다 오늘. 아이고. 됐어요. 착하게 마음을 먹어야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뭐다? 처리해줘야 되잖아. 리플렉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뉴를 하지 않고 만들어줘서 줘요. 그래서 리플렉션으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리플렉션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이 돼서 처리받은 애를 다시 이렇게 헬퍼 뷰로 넘겨주겠죠. 리스판스가 이렇게 보내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리퀘스트 그냥 담겨있는 것 뿐이고요. 리퀘스트 전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만 받은 건데요? 요 물음표라고 하는 텍스트만 전달받으면 이거 화면을 만들어서 값을 처리해 주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리스판스는 아닐 수도 있겠다. 리스판스에다 붙이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환 결과를 전달하겠죠. 여기는 반환 결과, 반환 텍스트, 반환 문자열. 네,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면 얘가 받아서 이렇게 주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뿌려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시게 된 이제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요 처리를 계속해서 해주는 게 누구다? 스프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만들면 스프링이 되는 거고요. 못 만들면 우리만의 이제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거 사용하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스프링을 사용하는데 안쪽에서 엔진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면 속도가 빠른데 대부분 이제 튜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따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을 안 쓰면 안 돼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이가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쓰는데 그 뒤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